네, 벌써 안 본 사람이 또 많이 오셨네요. 네, 일단 오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또 따로 출석 체크하고. 자, 일단 원래 수업이고, 원래 우리 4시간 아닙니까? 예. 4시간인데, 일단 뭐 저쪽에 이제 현재 수업이 잡혀 있어가지고, 여기 1시간 하고 저쪽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뭐 간략하게, 뭐 그냥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캐드캠 관련된 저도 오다가 막 연락을 받았거든요. 예, 오다가 이제 뭐 1시간 이론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어떤 걸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거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거 하면 되겠습니까? 네. 참, 그리고 기존에 뭐 카티아나 다른 3차원 프로그램 사용해 보신 분, 예, 아마 제법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캐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 예,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쓰일 것 같은 캐드캠 종류, 자, 어떤 캐드캠을 갖다가 많이 쓰고 걔네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 쓰이는지 일단 캐드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예를 들면은 이런 피라미드를 하나 이렇게 만든다라고 봤을 때, 자, 피라미드를 만든다고 봤을 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캐드 프로그램입니다. 설계 관련되는 프로그램 종류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캐드 프로그램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오토캐드. 맞습니까? 예. 오토캐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에서 얘가 제일 밑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얘가 안 좋아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어디 가게 되면은 캐드를 빼놓고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설계도 안 될 정도로 두루두루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오토캐드를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캐드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캐드는 보통 우리 2D 설계 쪽으로 많이 사용하죠. 2D. 네. 물론 오토캐드에도 3차원 작업이 가능합니다. 오토캐드에서도 뭐 2D를 기반으로 해서 Z값을 부여하게 되면은 3차원 작업도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2D용으로만 많이 쓰죠. 왜 그러냐면 오토캐드는 뭐 3차원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 3차원 기능은 토목이나 건축을 위한 3D 캐드지 우리처럼 이렇게 기계 쪽이라든지 또는 메카트로닉스 이런 쪽 관련된 분야하고는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토캐드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는 캐드는 보통 이렇게 2D 작업으로만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중간 단계에는 뭐가 있냐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뭐 솔리드웍스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뭐 지금 우리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인벤터 또 뭐가 있냐면 뭐 솔리드 엣지 해가지고 기타 등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프로그램들에 대한 종류는 되게 많은데 그럼 얘네들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얘는 3D라 그래가지고 3차원 작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3차원 작업을 한 다음에 이 모델링된 데이터를 2D로 내릴 수 있는 이제 드라프팅, 2D 작업도 관련된 드라프팅 작업도 가능한데, 그죠? 얘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캐드 쪽 작업만 가능합니다. 캐드.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우리 캐드, 캠, CAD 이런 쪽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캐드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제가 그때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캐드는 무엇의 약자?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쪽이죠. 예, 그래서 뭐 솔리드웍스나 인벤터나 뭐 솔리드 엣지나 또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그냥 2D 쪽이랑 3D 관련되는 캐드 쪽 작업만 가능합니다. 물론 캐드 외에 다른 작업도 가능하겠지만 요즘에는 그죠 뭐 기능들이 더 좋아져가지고 요것 외에 다른 작업도 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캐드 작업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위쪽 위에 단계
이제 우리 뭐 이제 하이엔드급 캐드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뭐 카티아 맞습니까? 그리고 뭐 LX 그리고 뭐 프로이 요즘 프로이라고 하죠. 아니죠. 클레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2D 쪽과 3D 작업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되죠? 얘는 CAD 작업, 그리고 캠 작업, 그리고 CAE 작업,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작업들이 쭉 가능한 프로그램의 종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CAD, 자, CAD는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디자인 쪽이고요. 그러면 CAM은 컴퓨터를 이용한 M, 컴퓨터 에이디드 M이 무엇에 할까요? M이 어떤 약자? 컴퓨터를 이용한 그렇죠. 매뉴팩처링, 제조, 가공 이런 쪽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뭐 기계 분야 전공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선반 가공이든 밀링 가공이든 절삭 가공을 할 때에 이러한 절삭 가공을 실질적인 공작 기계를 가지고 실질적인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안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뽑는 거죠. 절삭 환경과 관련되는 절삭 데이터를 뽑는 게 바로 캠 작업. 컴퓨터에서 모의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캠이고요. 그럼 CAE는? 자, CAE는 뭘까요?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에이디드 E. E는 뭘까요? E. 그렇죠. E는 엔지니어링. 컴퓨터를 이용한 엔지니어링, 비교, 분석 그런 쪽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카티아 같은 경우는 아바쿠스, 안시스 들어보셨죠? 엔시스, 아바쿠스, 나스트란, 뭐 코스모스 이렇게 하나의 해석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CAE 쪽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분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요즘에는 뭐 솔리드웍스나 인벤터에서도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것만큼 못지않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설계자를 위한 그냥 어떻게 됩니까? 설계자가 본인이 설계한 데이터를 그냥 간략하게 한번 분석해보고 간단하게 한번 가공해보고 그런 쪽이지 이게 뭐 전문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내가 좀 더 전문화되게 설계하겠다, 전문적인 해석을 하겠다 할 때는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나아간 하이엔드 CAD 이러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얘네들에 대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분야도 한번 간략하게 갖고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카티아 자 카티아 같은 경우도 제가 아마 그때 잠깐 말씀드렸을 겁니다. 카티아는 보통 어디서 많이 쓴다고 그랬죠? 사용되는 분야가 카티아가 사용되는 분야는 어느 분야? 어떤 분야일까요? 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울산에 있는 자동차, 그죠?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조선항공, 조선 또는 항공 아니면 우주 이런 쪽 관련돼 가지고 카티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특히 자동차 분야 볼까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울산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분야에서도 무조건 이 프로그램 쓴다 그건 아니거든요. 울산에 있는 H 자동차가 무조건 카티아만 가지고 이걸 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 세분화시키면은 일단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도 도면 작업이 필요한데 그 도면 작업을 전부 다 오토캐드로 다 하죠.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자동차 외관 설계 쪽으로는 카티아 작업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은 자동차 엔진 쪽은, 자동차 부품 쪽은, 그죠? 그 외관 설계. 자, 외관 설계 같은 경우는 얘를 쓰는데 자동차 관련되는 부품 설계는 보통 어떤 걸로 많이 쓰냐면은 얘를 많이 씁니다. 얘를.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공장 설비. 그죠? 자동차 공장 설비에 씁니다. 설비 쪽. 설비 쪽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면은 얘를 쓰거든요. 인벤터.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도면을 만들려면은 도면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그래서 꼭 자동차 분야를 하게 되면은 카티아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대표적인 캐드는 이런 건데 여기서 좀 더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캐드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얘네들에 대한 장단점은 다 있죠.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얘 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만의 각각의 특색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특색을 최대한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설계를 해나가거든요. 예. 자, 그리고 제가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NX. 자, NX는 보통 또 어떤 분야에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NX가 사용되어지는 분야. NX가 어디서 쓸까요? NX 같은 경우는 예, 보통 우리 금형. 자,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금형 쪽이나 가공 쪽입니다. 금형. 자, 금형이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도 전부 다 금형품이고요. 하다못해 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뭐 모니터나 뭐 TV, 가전제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금형 쪽에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까? 그래서 금형과 관련되고 그에 따라서 가공. 자, 가공이라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캠. 예.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가공이든지 하여튼 가공 분야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얘들을 많이 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뭐 클레어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 클레어 같은 경우는 뭐 자동화 설계, 자동화 설계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지역을 나누자 그러면은 저기 대구 쪽 같은 경우가 섬유기계 쪽인가요? 그리고 저기 뭐 원조 쪽 가게 되면은 뭐 의료기기, 예, 그리고 충청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로봇 같은 쪽, 그런 쪽은 전부 다 이 프로그램 가지고 활용하고 특히나 부품 설계 쪽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죠. 자, 그래서 뭐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캐드 프로그램이 이런 종류인데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거는 요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요거. 그러면은 얘에 대한 부분을 또 잠깐 보면은 요놈. 자, 요놈을 잠깐 이렇게 또 뽑아내면은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제가 뭐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프로그램이 좋다 뭐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아,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그겁니다. 자, 제일 많이 받은 질문 중에 제 뭐 예를 들면은 제 거래업체 사장님이라든지 또는 거래하는 업체 쪽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건데 그에 따라가지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프로그램은 그죠? 답이 없습니다. 예, 답이 없습니다. 예. 자, 왜 그러냐면, 자, 제가 간략한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회사는, 여러분, 벽돌 아시죠? 벽돌. 자, 우리 회사는 이렇게 만든 육각형 관련되는 벽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 벽돌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 제일 좋은 설계가 나올까요? 단지 그냥 벽돌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벽돌을 만드는 회사에 카티아 쓰겠습니까? 써도 되죠. 그리고 뭐 솔리드웍스 인벤터 써도 되죠.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습니까? 자, 참고로 카티아 가격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NX 이것도 한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한 카피다 하나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인벤터 이거 한 얼마 정도 할까요? 가격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1,000만 원. 그리고 어떻게든 자, 이것도 이제 그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요거 솔리드웍스가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벤터 같은 경우는 여기 1년에 250이거든요. 네, 이제 1년마다 25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예. 이거를 그 1년 동안 빌려 쓰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든 또 마찬가지 1년 임대해서 가지고 임대료가 150이가 200이거든요. 예, 그럼 여러분들 그죠? 우리 회사는 벽돌을 만드는데 금액 대비 제품에 따라 성능을 본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도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거 쓸까요? 그럼 예를 들면 옆에 사장님이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캐드 써야 되니까 옆에 가서 보니까 카티아 쓰고 있네? 물어보죠. 카티아 좋습니까? 그러면 그 설계는 보고 카티아 좋습니다. 그럼 이 사장님은 본인은
벽돌을 만드는데 옆에서 카티아 좋다 그러니까는 그죠? 한 3천만 원 주고 카티아 사죠. 근데 프로그램을 사놓고 사면 끝납니다. 보통 사장님들 그러죠. 프로그램 사놓으면은 다 되는 줄 압니다. 자, 이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신입 직원 뽑았죠. 신입 직원 뽑아가지고 신입 직원도 뽑았으니까는 컴퓨터도 사주고 카티아도 사주죠. 카티아 사줍니다. 자, 오는 다음에 내가 카티아 사줬으니까 제품 하나 빨리 설계해봐. 예, 그러거든요. 아, 카티아 사줬는데 왜 설계도 못하고 앉아있어? 막 그럽니다. 이게 사장님 마인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예, 좋은 거 사주면은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다시 벽돌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안 삽니다. 예, 그죠? 벽돌에 대한 2D 도면을 뽑을 거예요. 정면, 앞에서 보는 모양, 위에서 보는 모양, 옆에서 보는 모양, 끝. 치수기 바꿔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끝. 이게 2D 도면 아닙니다. 예. 이 도면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공이 되는데 굳이 비싼 거 줘가면서 캐드를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럽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자, 사장님 회사는 어떤 제품을 생산합니까? 어떤 제품을 설계합니까? 그죠? 개발합니까? 그럼 그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먼저 어떤 부분을 그 접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죠. 그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나가야지. 옆에 사람이 쓴다고 해서 또 옆에 사람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학교 졸업하고 아마 시험 나갔을 때 분명히 뭐 학교에서는 내가 카티아 배웠는데 내가 학교에서는 인베드 배웠는데 내가 그거 써야지. 왜? 그죠? 그랬죠. 왜? 본인이 그걸 사용해봤으니까. 본인이 사용해봤으니까 그 프로그램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좋다 해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내가 한번 써보니까 좀 좋다, 적합하더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프로그램의 좋고 나쁨을 따질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안 쓴다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 더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벽돌 한 장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이 벽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담벼락을 세울 겁니다. 벽돌 한 장, 두 장 다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 올리죠. 벽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담벼락을 만들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또 달라집니다. 왜? 이때는 얘가 들어가야죠. CA가. 어떻습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벽돌이 받는 힘이라 제일 위에 있는 벽돌이 받는 힘의 무게는 서로 다를 겁니다. 즉 위에서 누르는 힘이 서로 다르겠죠. 지구 중력부터 해가지고 벽돌이 계속 쌓아 올려가면은 이 누르는 힘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또는 아래쪽에 있는 벽돌은 쉽게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뭐 엔시스라든지 아바쿠스라든지 이제 해석을 해야죠. 얼마만큼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내가 벽돌을 만들어 보자. 예. 이제 그러려면은 캐드가 아닌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 또 내가 그냥 나는 단지 그냥 벽돌만 만들겠다. 그게 아니고 요즘 또 벽돌도 또 디자인들이 되게 이쁘죠. 이쁜 색깔에 이쁜 디자인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벽돌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벽돌이 아니고 좀 더 디자인화되고 또는 뭐 시각적으로 좀 더 좋은 벽돌을 만들겠다 하게 되면은 그래픽적인 요소도 첨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와 관련되는 자료 같은 것도 같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하더라도 이미 그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쓰는 거는 참고용이고요. 실제로 써봐야 됩니다. 실제로 써보고 이게 진짜 우리 회사에 맞는지 우리 제품에 또는 프로젝트에 적합한 건지 그걸 찾아봐야 되거든요. 예. 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번에 카티아 쓰겠다. 그럼 카티아 쓰는 회사 쪽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우리 뭐 이런 거 쓸 건데 이런 거 되냐 안 되냐 또는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잠시라도 임시 라이센스라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도입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진짜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그렇거든요. 대개 백은 전부 다 실패를 하거든요. 뭐 몇천만 원짜리 프로그램 도입해가지고 제가 신입사원 들어왔다고 신입사원한테 자 이거 써 했는데 이 신입 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면 패소합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지죠. 없어지면은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어떻게 책상 안에 그대로 고이 보신 거죠. 쓰지도 못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걸 제가 많이 봐서 일단은 뭐 패드와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훑어봤고요. 네. 갑자기 뭐 이론 수업 하시면 하라고 그러니까는 저도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그런데 일단 일단 제가 간략하게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이번 학기에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첫 대면이죠. 그죠. 첫 대면이니까 막 여러분들 좀 궁금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수업을 진행하고 어떻게 할 부분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궁금할 거니까 일단 간략하게 제 연락처는 아십니까? 네? 지금 반장님이 어떤 분인가요? 반장님 나중에 저한테 좀 연락처 좀 주시고 그리고 제 연락처는 여기다 적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혹시 뭐 저한테 연락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연락하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렇고요. 제 이름은 아마 뭐 시간표 보시면 다 나왔을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오늘처럼 이렇게 제가 딱 수업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출석을 좀 부를 겁니다. 근데 출석을 불렀는데 아마 출석에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은 저는 그분들 미워하거든요. 어떻게 미워하냐면 마음에 두고두고 미워합니다. 언제까지? 학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꽁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많이 담아도 꽁하고 막 그런 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인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늦게 오지 마시고 혹시나 좀 늦을 것 같다 아니면 갑자기 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 또는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또는 집에 애가 아파가지고 뭐 못 온다 집에 애 있죠? 숨겨놓은 있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좀 갑자기 뭐 여러분들한테 급한 일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셔도 되고요. 뭐 저한테 연락 주시고 싶으면은 반장님 통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추석 부를 때 말씀해 주시면 자,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석 부에다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아무 연락 없이 이렇게 늦거나 또는 뭐 안 오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교재 부분이니까 아마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재는 별도로 없을 겁니다. 교재 없이 그냥 이렇게 제가 뭐 간단한 도면 드리면 그 도면을 작성하는 걸로 도면 작성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별도의 교재는 따로 없이 여러분들 뭐 간단한 뭐 필기도구만 그렇게 챙겨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면 수업을 하든 나중에 또 온라인 수업을 하든 간에 아마 과제는 계속 나갈 겁니다. 과제를 나갈 건데 과제는 뭐 온라인 수업 대면 수업이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은 뭐 언제까지 과제 제출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대면 수업 한다면요. 대면 수업은 과제는 항상 우리 수업 시간 안에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숙제가 이거로 그렇죠. 숙제가 스크럽 아닙니까? 스크럽. 홈워크는 혹시 집에 가서 혹시 공부합니까? 진짜요? 저는 집에 가서 일을 못하거든요. 집에 가서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죠? 힘들어서 못합니다. 요즘도 저는 집에 가게 되면 노트북에 서류 가방 잠깐 챙겨가지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노트북 가방 책상에 올려놓죠. 올려놓고 그대로 다음날 출근할 때도 가지 않아요.
가방 아예 이제 열어보지도 않죠. 네. 왜 그러냐면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어떤 할 일이 많습니까?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혹시 결혼하신 분? 예,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집사람하고 가사분담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혼 전에 한번 어머니하고 가사분담 한번 해보십시오.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집사람하고 가사분담하는데 결혼 전에는 왜 어머니하고 가사분담 안 하는지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딱 되니까는 이제 더 느껴지더라고요. 예, 제 큰 놈이 이제 중3인데 중3이고 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좀 진작에 그럴 거 라는 생각이 막 한 번씩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아무튼 간에 과제는 수업 시간에 과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간반에도 4월 달이면 중간고사 다가오죠. 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가 되든 기말고사가 되든 그거는 지금처럼 저희가 이렇게 도면을 드리면 그거 작성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중간하고 기말평가 기간은 우리 학교 학사 일정입니다. 학사 일정에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혹시나 저도 이렇게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아마 뭐 저도 출장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반장에 통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일정 조정이 가능해, 일정 변경이 된다 싶으면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학점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A급을 다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그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교에 있는 학사 규정에 따라서 아마 뭐 저번 학기 때까지는 상대평가로 다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신 분들은 A 받을 거고 더 잘하면 B 받을 거고 진짜 잘하면 C 받을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상대평가 아닌 하여튼 뭐 상대평가 쪽으로 해서 성적을 아마 산출을 할 겁니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내용 있나요?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부분들. 혹시 여러분들 뭐 개인 PC라든지 집의 PC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다 설치하셨습니다.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을 다 설치하셨나요? 예, 아마 제가 첫 주 말씀할 때 어떻게 다운받고 어떻게 뭐 회원 가입해야 되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 그대로 하면 되는가요? 아마 요즘에는 뭐 증빙서류도 내라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뭐 재학 증명서든 잘된 간에 이런 증빙서류를 그쪽으로 보내야지 진짜 이분이 학생인지 학생용 라이센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학생이다라는 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증빙서류를 내고 한 하루 이틀 만에 다 처리됐죠. 제가 알기로 좀 빠르게 처리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인 PC라든지 노트북에다가 설치를 해서 쓰시면 되는데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냥 학생용 버전입니다. 학생용 버전을 내가 어디 기업체에 가져가서 쓴다. 그러면 바로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도 단속반이 왔거든요. 단속반이 딱 왔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보통 그 컴퓨터 이름 있죠. 컴퓨터 이름이 예를 들면 뭐 PC 1번이다. 그러면은 그 IP 정보, 그 PC의 IP 정보랑 그 PC의 컴퓨터 이름까지 다 알더라고요. IP 주소 몇 번에 컴퓨터 이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언제 로딩해서 언제까지 썼다라는 이 내용들을 아예 수리로 다 가지고 와서 딱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나 어디 내가 프로그램을 기업체 가서 쓴다 그러면 아예 쓰지도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 불법 프로그램 아예 그냥 사용도 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괜히 그거 쓰다가 걸리면은 진짜 뭐 벌금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절차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은 학생용 버전이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는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게
뭐 집이든 학교도 상영이 가능한데 그거를 내가 뭐 기업에 취업해가지고 기업체 가서 회사 가서 내가 그걸 쓰겠다. 그러면은 바로 추적당합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아이들 내역서를 뽑아서 왔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요. 누가 언제 썼다 이런 걸 다 알리고 하니까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라이센스는 현재 여러분들 4년입니다. 예, 이제 뭐 그런데요. 그 라이센스는 전에 같으면은 3년 라이센스를 줬는데 지금은 1년 라이센스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4학년이니까 이제 내년에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하시거나 질문 좀 있나요? 자, 그리고 혹시 자격증 쪽으로 혹시 준비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뭐 기계 관련돼 가지고 자격증, 뭐 기사 쪽이라든지 준비하고 있어요? 일반기계가요? 이제 마감부만으로 지금 이제 원서적 다 끝났습니다. 지금 뭐 1회차인가 2회차에 지금 아마 그 기사의 원서 접수는 끝났을 거고, 참고로 여러분들도 일단 그 자격증 관련되어서 그죠? 그 흔한 자격증 취득하시는 게 가장 좀 이렇게 유리할 겁니다. 예. 어떻게 나는 뭐 이제 취업 자리가 뭐 확정돼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거 이제 계획가 있을 거래 가지고 여러분들의 몸값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인데, 아주 뭐 저쪽 먼 옛날에, 진짜 한 7, 8년 전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저한테 수업을 듣고 졸업한 친구가 그 다음 해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뭐 학교 가가지고 찾아가면은 뭐 지도 교수님 찾아가지 이렇게 강사 같은 부분은 강사분들은 안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격증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분명히 이 친구는 학점도 좋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고 성실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 취업 못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못했다더라고요. 왜 못했냐니까 그 필기부터 해가지고 서류부터 해가지고 최종 면접 때까지는 쫙 합격했는데 마지막 최종 그 면접 자리에서 자꾸 떨어지더라.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자꾸 떨어지더라. 그래서 본인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그 인사 담당자한테. 기왕 떨어진 거고 내가 왜 떨어졌습니까? 하면 보통 잘 말 안 해주죠.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왜? 자, 당신도 잘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잘한다. 그 회사에 좋은 그 입사 원서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되는 사람이 같이 동시에 원서를 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누가 뭔가 눈에 띄는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준비하는 거. 학점 4.5 만점에 4.5 받아야죠. 토익 점수 만점 받아야죠. 혹은 날 피 뽑아가지고 봉사 점수 채워야죠. 외국 갔다 와야죠. 그리고 뭐 학장님이든 총장님이든 추천서 다 받아야죠. 그게 기본이랍니다. 그 당시에 그게 기본인데다가 좀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기계 쪽 전공이다. 기계 전공이면은 뭐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든 그와 관련되는 우리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전공에 맞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경력을 쌓아야지. 예.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경력 인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물론 아르바이트도 경력 인정 안 되겠지만 그냥 기업체 가가지고 이런 것도 일을 조금 접해봤습니다 하면은 최소한 현장에서 쓰는 용어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하게 되고 그런 일도 했어? 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기업체에서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대학, 다른 학생들은 특히 뭐 상현대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소 자격증 1개 이상을 다 취득하고 졸업을 하거든요. 뭐 전문대 같은 학생들은 자격증 2개, 3개는 기본이고. 근데 그렇게 다른 친구들은 자격증을 다 따고 취업하는데 그 친구도 없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자격증이라도 있으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예, 물론 이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뭐 취업하고 바로 연계되는 과정인데, 그래도 본인이 좀 더 좋은 뭐 본인 몸값을 높이려면 그런 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저번에 특급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몸값은 본인이 높이는 겁니다. 다른 친구가 대기업 간다고 그래서 나도 대기업 가야지 받아줍니까? 다른 친구가 공무원 준비한다고 나도 공무원 준비해야지 받아줍니까? 공무원을? 그죠? 본인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연봉 4천만 원 받아야지, 5천만 원 받아야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 제가 좀 많이 봐서 그랬거든요. 수업 시간에 내 자고 있다가 시험 치러 오라 그러면 시험도 안 치고, 한 번은 그런 친구들 왔죠. 예, 제가 뭐 그 시험 감독을 기말고사 할 텐데 기말고사 감독을 딱 들어갔는데 그 수강 신청한 인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이제 시험지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34장이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시험지를 쫙 배포하니까는 시험 치러 온 인원이 36명입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수강 인원은 30명인데 왜 36명이었을까? 근데 그 친구들이 시험 다 치고 나갔습니다. 물론 시험지 부족해가 좀 더 복사가 주죠. 예. 알고 봤더니만은 본인이 무엇을 수강 신청했는지도 모르고 한 학기 동안 수강 신청한 것도 모르고 친구가 시험 치러 간다니까 따라와서 이름만 적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친구도 봤거든요. 또 시험 치러 오는데 뭐 필기도 하나도 안 챙겨오고 와가지고 보편 좀 빌려줬으니까는 이름만 적고 나가더라고요. 예. 그런 친구들이 뭐 연봉 4, 5천 내면 대기업 가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예. 물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그죠? 여러분들에 대한 몸값은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화두를 하고 딱 다른 데로 세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부분 있나요? 질문 없으시면은 좀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지금 시간이 한 4시 10분쯤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4시 10분 됐으니까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지금 수업 끝나면 저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한번 공연 그리면은 보여가지고 지금 뱉어가지고 모델링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좀 쉬었다 할게요.